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9번째 팀이죠. 미네소타 트윈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스가 작년에 정말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파란만장한 시즌을 보냈죠. 그렇죠. 8월 18일까지 70승 53패, 지구 2위, 전체 4위로 충분히 포스트 시즌에 진출이 가능했던 성적이었는데 막판에 큰 붕괴를 맞이했죠. 그러면서 지난 시즌 82승 80패 5할 승률을 간신히 넘기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4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승리 기여도를 봤을 때는 표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은데 부상자가 꽤 많이 나오면서 꾸준히 정규 시즌 동안 전력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미네소타였어요. 이 승리 기여도만 보면 준수한 편에 속했는데 선발 ERA가 4.36으로 전체 22였었고 불펜 ERA도 4.12로 전체 19였거든요. 그만큼 마운드가 체감적으로 좋지는 않았던 시즌이었습니다. 오프 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 주요 계약으로는 해리슨 베이더와 1년 625만 달러 계약을 했고요. 과완 불펜 투수죠. 데니 쿨롬과 1년 300만 달러, 타이 프랑스와 1년 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보장 계약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트레이드 통해서 다저스의 왕년의 최고 유망주였죠. 디에고 카르타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요 마이너리그 계약으로는 알렉스 스피스, 마이크 포드, 우아스카 이노와 앤서니 미셰비츠를 데리고 왔습니다. 룰5 드래프트로 아이버슨 카스티아노라는 선수를 또 데리고 왔고요. 빠져나간 선수가 영입한 선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마누엘 마고, 카일 파머, 케일럽 디엘바, 앤서니 디스클라판, 맥스 케플러 빠져나갔고 알렉스 키릴로프가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선수 이동과 별개로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일은 역시나 데이브 세인트 피터 사장이 퇴진한 거죠. 2002년 11월에 취임을 해서 미네소타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문 역할로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그러면서 데릭 파이비가 총괄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레미 졸이 단장으로 임명이 된 게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프 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 좋습니다. 구단 매각 문제도 있고 중개권 문제로 인해서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라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너무 돈을 안 썼고요. 코레아나 바스케스 이런 고액 연봉자들을 트레이드를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엔 또 실패를 했고 오프 시즌 막판에 딜런 시즈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데릭 팔비 야구 운영사장도 팀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창의적인 접근이 딱히 보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낙제점인 D를 줬습니다. 저도 지난 시즌에 충격에 빠졌던 팬들의 위로를 해주는 그런 영입이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2월 초가 돼서야 메이저리그 첫 계약 나왔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맞아요. 네, 그만큼 기다리는 팬들의 지루함이 더해지는 겨울이었었고 여기에 가장 많은 돈을 안겨준 선수가 베이더입니다. 근데 미네소타는 항상 건강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팀이었잖아요. 베이더도 작년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전 시즌들을 되돌아봤을 때는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C를 줬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윌리 카스트로, 2번에 카를로스 코레아, 그리고 3번에 트레버 라닉인데 해리슨 베이더와 아마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런 버스턴, 로이스, 맷 월더, 라이언 제퍼스, 타이 프랑스, 브룩스 리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미네소타 라인업은 아마 플래툰이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예상 로테이션을 보시면 다 우완 투수입니다. 파블로 로페스, 조 라이언, 베일리 오버, 사이먼 오조 리차드슨, 그리고 크리스 페덱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펜 소개시켜드리면 요한 두란이 마무리 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핀 잭스와 콜 샌즈 그리고 브록 스튜어트, 호세 알칼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마 이제 이 관전 포인트는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건강이죠. 미네소타가 항상 건강 때문에 애를 먹었던 팀이었잖아요. 작년에도 팀이 전체적으로 그냥 인저리 프론의 느낌이 났던 시즌이었어요. 미네소타 프리뷰를 작년 거를 찾아봤는데 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부상과 싸운다더라고요. 실제로 부상과 싸웠습니다. 맞아요. 네, 카를로스 코레아 나오면 잘했지만 2년 연속 족적 근막염에 시달리면서 많은 경기 결장을 했었는데 오프 시즌의 행보를 찾아보니까 코레아는 맨발로 좀 많이 걸었고 LA에서 전문의를 찾아서 충격파 치료하고 예방법도 숙지를 했고 또 부담이 덜 가해지는 신발까지 착용을 해서 지금은 전력 질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족적 근막염이 실전에 갔을 때 어떻게 발현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버스턴 역시나 여전히 무릎과 엉덩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본인이 설명하기를 몇 년 만에 건강한 시즌을 보냈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수술도 안 받고 리앱도 없었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본인도 기대가 큰 시즌이라고 오프 시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이스 루이스. 지난해 기대주로 생각을 했던 선수였는데 내전근 부상으로 상당 경기를 빠졌었죠. 여기에 미란다 허리 아팠고 라닉 햄스트링 다쳤고 조라이언 어깨, 팀에서 주축 선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인물들이 다 다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이렇게 좀 연쇄적으로 다 이탈을 하면 안 되고 팀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건강한 시즌을 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건강을 꼽았습니다. 저도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비슷한 얘기인데 부상병동 신세 탈출입니다. 부상이 미네소타가 문제인 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진짜? 제가 매년 미네소타 시즌 초반에 중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초반에 너무 추운 날씨가 선수들의 부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분명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도 부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시즌 들어가면서도 부상이 속출하는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런 벅스턴이 지난 시즌에 102경기 뛰었습니다. 이게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100경기 이상 출전하는 시즌이었어요. 진짜 우프다 진짜. 카를로스 코레아 86경기, 로이스 루이스도 82경기밖에 뛰지를 못하면서 타선의 주축들이 대부분 100경기 전후로 뛰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마운드 위에서도 조라이언, 크리스 패드 부상으로 결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오픈 시즌에도 영입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에서 해리슨 베이더도 인저리 프론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올 시즌도 미네소타가 부상에 허덕이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네소타가 이번 겨울에 갭스를 채우는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사실 마이너 계약이라도 많이 그거 했었어야 없었어. 되는데. 그거 그쵸? 없었어. 네. 예.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저득점입니다. 작년에 미네소타가 득점이 적은 팀은 아니었어요. 742득점은 리그 4위였었고 경기당 평균 4.58점으로 리그 5위에 올랐습니다. 9월 3일까지 미네소타가 리그 승률이 4위였는데 그 이후에 7승 18패를 당하는 동안에 경기당 3.4득점으로 꺾였어요. 그리고 이제 2득점 이하 경기가 25경기 중에서 12게임이나 됐습니다. 타선이 동반 침체에 빠지면서 득점력 하락을 막지를 못했었고 결국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서 포스트 시즌 실패로 이어졌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2득점 이하를 했던 경기가 미네소타가 이제 신경기가 있었는데 딱 한 번 이겼습니다. 승률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 미네소타예요. 8월 31일 토론토전 2대0 승리한 것 빼고는 나머지 49번의 2득점 경기를 다 졌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론 2득점 경기에서 승률이 높을 수는 없는데 승률이 2푼에 불과하는 거는 미네소타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점으로 보이거든요. 미네소타가 그래서 올해 겨울에 타격 코치를 바꿨습니다. 볼티모어 타격 코치인 댄 보그셜트가 주임을 했는데 보그셜트에게 시츄에이셔널 히팅에 대해서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때도 밀어치는 연습을 많이 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 맞는 타격이 발데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번트나 히트앤드런이 아니고 주자가 있을 때 더 다양한 옵션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인데 당장 이번 겨울에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능력들이 향상될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미네소타가 춥다 보니까 타격 훈련을 실내 배팅 케이지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경기 필드에 나와서 많이 훈련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과연 저득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될 듯해서 저는 저득점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내부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오프 시즌도 FA 영입 별로 없었고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유망주 수준의 선수인 디에고 카르타야 데려온 게 전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내부 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미네소타입니다. 로이스 루이스가 올 시즌에는 그래도 한 140경기 이상은 뛰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맥스 케플러가 빠져나간 자리를 맷 월러가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창석 기자가 맷 월러 주목하고 있는 그렇죠.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창석 기자의 주목을 받는 만큼 맷 월러가 맥스 케플러 자리를 잘 메워주면서 20홈런 이상을 쳐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케플러 껌이지. 1라운더로 뽑혔던 라닉도 지난 시즌 100경기 이상을 처음으로 출전을 하면서 10홈런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선수도 20홈런 이상을 쳐줘야 되는 코너 외야수 아니겠습니까? 타이 프랑스가 1루수로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호세 미란다도 1루 쪽에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선수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2루수로 작년에 데뷔했던 브룩스 리나 발이 빠른 에드워드 줄리엔 같은 경우에도 코레아 짝을 이뤄줄 수 있는 2루수로 성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 쪽에도 파블로 로페즈도 지난 시즌 좀 부진했고 선발진에 부상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발진의 뎁스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 데뷔해서 가능성을 보여준 데이비 페스타 같은 선수도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제비 매튜스, 마르코 라야, 앤드루 모리스 이런 선수들이 미네소타가 기대하는 선발 투수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미네소타가
미네소타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별다른 영입 없이 경쟁력을 보여주려면 이러한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내부 발전 없으면 미네소타는 올해 A의 중부에서 힘들 거예요. 미네소타를 견제하는 팀들은 다 내부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아, 그쵸.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부족한 자원입니다. 미네소타가 자원이 너무 없어요. 선발 불펜 가릴 것 없이 다 살펴봐도 자원이 네, 없는 게 되게 특이해요. 근데 물론 미네소타가 반대손 타자에게 던질 수 있는 오프스피드 피치를 많이 활용하는 팀이긴 하잖아요. 지난해에도 우완 투수 기준에서 오프스피드 피치 비중이 가장 높았던 팀이 미네소타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몇 안 되는 자원들이 잘해줬으면 물론 일인데 지난해 가장 중용됐던 자원들의 성적을 찾아보니까 실바가 59경기에서 ERA가 5.32, 오컬트가 44경기 ERA 5.09, 턴더버크 같은 경우도 27게임 나왔는데 ERA가 6.49였어요. 셋 중에 2명은 나갔죠? 셋 다 나가죠 사실. 가장 중용됐던 자원들의 성적이 다 좋지 않았는데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도 자원 콜롬이 과연 유일한 자원 옵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우완으로 가득 찬 투수진을 보기가 쉽진 않은데 그렇죠. 이게 너무 좀 독특한 부분이라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가디언스 공포증 탈출입니다. 최근 3시즌의 미네소타의 아메리칸 리그 중부팀 상대 성적을 보면 화이트삭스는 31승 14패로 정말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디트로이트 상대로 23승 22패, 캔자스티 상대로도 28승 17패를 기록을 했는데 클리브랜드 상대로는 15승 30패, 승률이 고작 3할 3푼 3리밖에 안 됐고요. 3시즌 연속으로 클리브랜드 상대 루징 시즌을 기록을 했어요. 지난 시즌에도 고비마다 클리브랜드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미네소타가 쭉쭉 떨어졌거든요. 시즌 초반에 미네소타가 6승 12패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클리브랜드 상대로 2연패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중순에 캔자스티와 와일드카드 2위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클리브랜드 상대로 3연패하면서 캔자스티와의 차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9월 중순쯤에 미네소타가 와일드카드 3위를 달리고 있었고 디트로이트가 4위로 2경기 반차였거든요. 근데 클리브랜드와의 4연전에서 1승 3패하면서 디트로이트가 동률이 됐어요. 고비마다 클리브랜드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무너지다 보니까 최근 3시즌 동안의 루징 시즌도 그렇고 클리브랜드 상대로 약점이 잡혀있다라고 볼 수 있는 미네소타인데 올 시즌 역시도 4월에 4연전 있고요. 9월 말에 3연전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즌 초와 시즌 막판에 클리브랜드 상대로 중요한 일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면은 올 시즌도 시작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클리브랜드 공포증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분수령이 될 확률이 높네. 9월에 맞대결. 그쵸. 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로이스 루이스입니다. 중요하죠. 네, 작년에 개막전에 홈런 치고 나서 바로 부상으로 이제 2달 넘게 결장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와서는 6월 5일 이후에 첫 15경기에서는 타율이 3할 4푼 5리, 홈런 9개, OPS가 1.295였어요.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면 이 선수는 MVP 컨텐더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30경기에서 너무 성적이 추락했습니다. 124석에 들어와서 타율이 1할 7푼 1리였었고 홈런도 1개였고 OPS가 0.468이었어요.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 선수가 경기 외적으로 좀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실제로 뭐 기자들하고도 좀 기싸움을 펼치면서 본인도 스스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락세를 통해서 본인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뭐 2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항상 좀 가능성만 보였던 미완의 대기 같은 느낌이 있었던 선수인데 올해는 본인의 시즌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루이스가 올해 3루가 아니고 2루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비에서도 중요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올해는 미네소타의 핵심 선수가 될 것 같아가지고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선발진의 조 라이언입니다. 지난 시즌에 23경기 나서서 7승 7패 3.60으로 선발진 가운데 100이닝 이상 소화한 선수 중 ERA 1위, FIP 1위, 9이닝당 볼넷도 1위, 탈삼진도 1위였어요. 그만큼 마운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던 조 라이언이었는데 8월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라이언이 부상 당하기 전까지 미네소타의 선발진의 성적을 보면 FIP가 메이저리그 6위였고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8위였는데 라이언이 부상당한 이후에 FIP가 메이저리그 19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22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시즌 막판에 조 라이언의 공백이 느껴지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실패를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건강하게 보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에 소집돼서 불펜 피칭을 소화했는데 어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로코 발델리 감독 역시도 오프 시즌의 관리를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파블로 로페즈도 물론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지만 결국에는 미네소타 마운드의 코어로 성장해야 될 선수는 조 라이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시즌에 주목해야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오버도 좋은 선수인데 고점 따지면 라이언이 위긴 하죠. 아, 그치. 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 최악 시나리오는 구단 매각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최고의 시나리오, 새로운 구단주가 코엔급 투자를 약속한다입니다. 미네소타에 그 정도 유지가 있어? 미네소타에 없더라도 아니 그 정도 돈을 쓴다는 건 그 지역의 이 팀의 광팬이야. 엄청난 광팬이면서 돈이 많아야죠. 미네소타에 누가 있지? 부자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2019년 팀 홈런 1위 영광을 제안한답니다. 당시 307홈런으로 메이저리그 다니시는 역사를 세웠습니다. 2023년에 애틀랜타가 아쉽게도 타이 기록 세웠는데 그때 미네소타가 20홈런타가 8명 있었어요. 홈런만 노리는 팀이 되지 않겠다고 올해는 얘기를 했지만 미네소타는 여전히 홈런을 많이 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팀 홈런 1위를 차지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새로운 구단주가 홀라드 가문보다 구두쇠다. 아니 일단은 지금 다 넘어가는 거네? 계속 넘긴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우리 프리뷰의 킥이 형 최악의 시나리오야. 저번에 워커 그거 뽑았다고 이거 좀 예, 약한 얘기 거 같아. 많더라고요. 약한 거 같아.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화이삭스가 라이벌 의식을 가진답니다. 진짜 별로다. 화이삭스는 아무래도 AL 중부에서 많이 고립될 겁니다. 물론 반전을 일으켜서 지구 4위까지 노려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 지구 4위가 미네소타라면은 미네소타에게는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저희가 프리뷰 9번째 팀이죠. 미네소타 트윈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시즌 미네소타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로 찾아뵐게요. 안녕.